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체육교사 최봉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만든 PPT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할 거는 운동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운동 손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 손상의 원인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류에는 이런 것들, 대처 방법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3학년들이 등교를 해서 잠깐 이렇게 방송이 난 거예요. 우리는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운동 손상의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운동 손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한 10초 정도만 생각 한번 해볼까요? 네, 10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운동 손상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혹은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신체의 부상을 뜻하는 거예요. 부상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부상이랑 손상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혹은 스포츠 활동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는 거, 요것을 운동 손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 손상의 원인, 어떤 원인이 있는지 첫 번째, 물리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요인. 자, 물리적 환경 요인. 자, 물리적 환경 요인 첫 번째는 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어요. 시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우리가 다이빙, 수영장에 가면 다이빙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다치는 경우, 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보면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 특히 이제 밖에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오늘은 교실에서 이론 수업한다. 그러면 와 난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올 때 밖에서 비를 맞고 운동을 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많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 이 미세먼지 농도가 되게 높아서 여러분들 체육 활동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수업을 하게 되면 저녁에 자기 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몸속에 많이 들어와서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업을 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안전 환경과 장비의 미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장비가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운동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강이 보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이 정강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강이 보호대를 찹니다. 이 보호대를 차지 않고 만약에 축구화에 여기 찍혔으면 이쪽 정강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거나 타박상이거나 이런 안 좋은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꼭 축구할 때는 이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 무릎 넘어질 때 우리 무릎이나 팔꿈치가 보통 먼저 떨어져요. 잠깐만요. 자,
무릎이나 팔꿈치를 찰과상을 보호하는 이런 안전 장비도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명조끼죠. 여러분들 이제 물놀이 혹은 계곡이나 바다 이런 데 갈 때에는 항상 이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한다고 하면 공이 머리에 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뇌를 꼭 이 헬멧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설과 장비의 노후와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체육관 이 시설이 되게 안 좋아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체육관 이 면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여러분들 달리다가 여기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목이 골절되거나 염자가 생기거나 큰 부상이 생기겠죠. 이렇게 시설과 장비가 노후가 됐을 때도 여러분들 다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인 요인이에요. 사람 때문에 다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걸린다는 인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기술이 부족하거나 반칙을 하는 행위로 우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마를 하는데 기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수 있겠죠. 다음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뒤에서 태클 한다는 이 백태클 이런 반칙을 하면 이렇게 여기 선수 발목이 다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하고 팝스 체력 측정하면서 체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 볼 텐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때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바다, 계곡 이렇게 물놀이를 할 때에는 안전수칙이 있어요. 이런 수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납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 준비운동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 착용하고 물속에서 무리한 장난치지 않아야겠죠? 이런 수칙들 꼭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주의가 산만하거나 불안하거나 흥분하거나 장난. 선생님이 이제 체육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체육 수업에 항상 다치는 게 장난을 통해서 다치는 경우가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친구들 똥침을 이렇게 논다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장난칠 때 항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항상 집중하고 장난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이제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지상주의. 자, 승리지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과가 있으면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과정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즉 결과 운동 경기에서의 결과는 꼭 승리입니다. 승리만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이렇게 보면은 금지된 약물들을 우리 몸속에 투입해서 도핑에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낮은 안전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보세요. 또 사고 난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해도 달라진 게 없네. 즉 안전을 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손상이 왜 일어나는지 배워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운동 손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박상입니다. 타박.
타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의 충격으로 연부 조직과 근육에 손상을 입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자, 3학년 수업 시작했어요. 자, 외부 충격으로 연부 조직과 근육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증상.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물체나 사람과 부딪혀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든 거. 이것을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염자. 외부의 충격, 마찬가지 외부의 충격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현상. 보통 우리가 이제 삐었다고 하죠. 삐었다고 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 같은 관절, 이 뼈와 이 뼈를, 자, 다시 이 뼈와 이쪽 발목 뼈를 연결하는 이 인대들이 손상이 된 경우를 우리는 염자라고 합니다. 염자. 자, 다음 근육 경련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리는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나 테니스나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육 경련이라고 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골절입니다. 골절. 자,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현상.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다 농구공에 맞아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현상을 우리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절. 자, 그 다음은 출혈입니다. 출혈. 자, 혈관이 손상되어 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 우리가 많이 겪었죠? 이렇게 어디 넘어져서 피가 난다는 경우나 혹은 이렇게 코피가 나는 이런 출혈 현상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항상 현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현장을. 그래서 첫 번째, 구조자 자신과 부상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놀이 하는데 애가 물을 못해서 쥐가 나가지고 이제 몸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막 구하려다 보면은 구조자 자신도 위험하게 됩니다. 부상자가 자신의 몸을 막 누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우리가 구명조끼를 던져준다던가 혹은 잡을 수 있는 걸 준다던가 이렇게 구조자 자신과 그 다음에 부상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나 부상의 원인, 타박상인지 혹은 염자인지 이게 골절인지 이런 발생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운동 부상자 몇 명이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고쳐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현장을 살피고 나서 바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요청을 할 때에는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 거죠.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말해 줘야 되고 몇 명이 다쳤는지, 그 다음에 부상 상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119에서 이제 계속 지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 주세요 라고 말할 테니까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119에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기도가 폐쇄, 무호흡, 심장마비 요런 거에는 항상 우리가 119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신고를 했으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이 환자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빠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처치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 사람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응급처치를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났듯이 구조자나 부상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 공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부상자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 손상의 종류에 따라 응급처치를 신청해야겠죠. 실시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운동 손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타박상, 그 다음에 뭐 염자, 골절, 뭐 근육 경련, 그다음에 뭐 출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응급 처치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항상 받고 처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은데도 환자의 몸을 처치하거나 만진다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에는 꼭 환자의 동의를 받고 처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어 있어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 이럴 때는 제가 뭐 심폐소생술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봤자 이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의식이 없을 때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상황에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이 항상 전화를 아까 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해줄 거예요. 그 지시에 맞게끔 처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